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재를 통해 확보한 류광수 씨의 음성 그리고 직접 만나서 인터뷰한 영상을 보면서 진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수 씨는 지난 3월 과거 성폭행에 대해 사과를 원하는 장정희 씨와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류광수 씨는 피해자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다른 여성과는 이러한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식으로 피해자분을 회유하려고 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작전이 통하지 않자 류광수 씨는 다시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전이 통하지 않자 류광수 씨는 만남 이후 피해자분과의 통화에서 사실을 말하면 범죄자가 된다며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고 진실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통화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분명하고 이 분명히 사항인데 오늘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이 터지기 전에 막힐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된다? 니는 내가 부족이랑 나오기로 했고 진짜 이상하네. 아니 둘다 니는 범죄자가 되고 나는 가난한 사람인데 왜 그런 짓을 하는데? 나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니가 그거 정리했다며. 오늘 내가 사진 보여줬잖아. 사진 보여줬잖아. 그 처음이고 뭐랄까 그럼 이거 내 생각을 내고 그러니까 보냈지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보내는 그런 게 문제가 된다니까. 와서 막 이게 저랬다 하라고 그러나 설계가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니가 날 도와야지 왜 그러는데? 우리가 자동차. 네, 이렇듯 회유와 협박을 오가며 피해자분의 입을 막으려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류광수 씨는 지금껏 다락방 내부 신도들에게 설교문을 통해 자신의 성비위와 재정비리는 모두 거짓이며 PD수첩 방송과 언론 보도 등이 모두 거짓말이라고 자신을 음해해왔다고 내부 단속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인터뷰에서 류광수 씨는 경제 논리자 장정희 씨와의 성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런데 모텔로는 네,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됩니다. 있어요. 네. 누구냐는 안 되거든. 그래서 그런데 류광수 씨는 성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강압적인 관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그러니까 집사님이랑 성공에 나와서 않았다라고 주장하시는 거고요. 강압적이지 않았어요.
동의가 됐는지 제가 처음에 택시사님 폰을 물었을 때 나 편한 옷으로 갈아입을게 내리면서 갈아입으시고 무릎에 앉으시고 침대로 데려가시는데 벗어나시는데 강제로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시면 그냥 조합을 해놨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피해자분 탓을 하면서 2차 가해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뭔지 않으니까요. 이거 참네. 이거 본인이 상황이라도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본인하고 나이트에 소속하기 못되는 사람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생각보다 그런 거 같아요. 그거 마지막 그랬지 마지막에 이거 여러분 정말 유혹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이거 너무 많은 거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강제로 성공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저 부분에서 제가 술을 먹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 그날 차 몰고 가서 차 몰고 집으로 왔습니다. 술 마시지 않았습니다. 네, 당시 인터뷰를 하면서 확인해보니까 유광수 씨 이건 왜 다른 건 제가 확인한 것들에 대해서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셨고 많이 왜곡되어 있는 기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양쪽 증언을 들어봤을 때 한쪽이 왜곡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그 앞뒤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계셨고 반면 피해자분께서는 앞뒤 상황과 디테일한 구체적인 걸 모두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피해자들의 말에 조금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예를 들면 피해자 본인이 상처가 많았다, 뭐 피해의식이 있었다 이런 마음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남경희 씨가 뭐라고 호텔 안에서 식당에서 뭐 레스토랑이든 식당이든 카페에서 대화하시다가 이제 이거 못 다닐 텐데 뭐 하는 게 좋을까 물어보셔서 남경희 씨가 프라이드 하자 그랬더니 아니 우리 올라가서 이야기하자 이야기 끝나보다 그렇게 올라가서 나이트하는 강압적으로 관계하시는 강압적으로 지금 동의하셨나요? 남경희 씨가 오케이 하셨나요? 오케이 하셨나요? 근데 왜 그게 상처를 나와서 힘들어하시죠? 원래가 본인이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이런 류광수 씨의 주장이 과연 사실일까요? 류광수 씨는 이 외에도 여러 성비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역시 거짓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류광수 씨와의 이 만남 이전에 작년 7월달에 이미 제가 저희 매체 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한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서 류광수 씨가 그때 당시엔 성폭행은 아니었고요, 불륜을 저지른 적 있다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명시했고 이 내용이 PD수첩 방송까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류광수 씨는 저를 이미 고소했다, PD수첩을 이미 고소 걸어둔 상태다 라고 주장을 하셨지만 막상 온 소장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PD수첩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이게 방송으로 매체로 다뤄지다 보니까 제약받는 게 참 많더라고요. 이름 얘기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여러분들, 기자분들,
보통 여기 와서 관심 있으셔 오신 분들은 저 인터뷰가 정말 김시원 기자님이 전화해서 인터뷰 좀 응해주십시오 해서 이 인터뷰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김시원 목사님이 최대한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시 류광수 씨는 제가 전화로 또는 지리지로 수차례 반론을 달라고 요청할 때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가 그분이 또 다른 누군가를 굉장히 곤란하게 만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 제가 찾아가니 그때 자발적으로 마이크를 차면서 인터뷰를 응해주셨던 상황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제가 이 취재를 진행하기 전에 JMS 취재 관련해서 단독 보도를 한 60번 하면서 JMS 취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러 종교단체에서 이렇게 제보가 들어왔고 다락방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다락방 취재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흔히 말하는 방송 3사 모 임원으로부터 전화가 오기도 했고요. 류 목사님이 한번 만나자고 하신다. 좀 이야기 나눠보는 게 어떻겠냐. 그 외에도 모 언론사의 대표를 통해서 또 모 언론사의 정치국장이라는 사람도 류광수 씨와의 만남을 중재한 건 아니지만 그런 연락이 오면서 만나자고 하다가 막상 자료가 확보가 되고 충분한 취재가 이뤄진 이후에 만나자 또는 답변을 반론을 달라라고 할 때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저 인터뷰 역시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본인이 제가 전화를 드려서 또는 본인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인터뷰 약속을 잡은 건 아니었고 다른 뭔가 현장 자리에 제가 찾아갔고 그 자리를 뜨지 않고 인터뷰를 응하시고 스스로 마이크를 차셔서 진행되었던 인터뷰였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류광수 씨 이외에도 여러 성비위를 저질렀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영상에서는 아들, 친구, 와이프 누구씨 다 거짓말인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런 적 전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이와 상반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류광수 씨는 제 가정을 빼앗아가고 또 제 어머니를 없애려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의 목사, 최종 목사라는 사람이 이제 파업을 받고 그것도 유명을 받으려고 그 가정이 계약자라고. 류광수 총재가 아들 친구의 아내, 그러니까 건우 씨의 어머니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친구를 인터뷰했을 당시에 이 친구가 저보다 어린데요. 20대 초반, 중반 정도 되는데 자기의 뼈와 피와 살을 다 발겨버리고 싶다. 왜냐면 나를 낳아준 사람이 류광수 씨와 그런 관계였다는 걸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겐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식에 단 한 번도 엄마가 온 적 없다. 왜냐면 류광수에게 엄마를 뺏겼기 때문이다라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이 친구의 증언만이 아닙니다. 류광수 씨의 친아들도 아버지와 자신의 친구 아내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고 저에게 직접 증언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류 총재의 아들도 아버지와 친구 아내의 부적절한 관계를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게 되고 아버지한테 제가 장난을 말씀드리고 시사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한테 야 이거 보면 내가 친구를 한국을 넘기자라고 제가 다 누구까지 돌려서 얘기했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성비위에 관해서도 류광수 씨와 그의 부인 김영수 사모의 증언은 정반대였습니다. 류광수 씨 입장 보시죠. 전페이지 때 본인 사모님이 본인 사모님이 그걸로 맞는 그거는 진짜 그런 거 말고 뭐가 오해인지 말씀해 주세요. 뭐가 오해냐고요? 그거랑 관계 없잖아요. 네.
그런데 류광수 씨 부인은 여신도의 가족과 직접 소통을 했고 그걸 통해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되었다고 저에게 증언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딸뻘되는 여성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 있어서 열심히 찾아봤더니 당회도 했다고 그러고, 근데 이 부분은 류광수 씨의 사모, 와이프 되는 분이랑 통화하다 보니까 들어볼 수 있었어요. 류광수 씨의 가족이 시인을 하는 꼴이 된 거 되겠습니다. 류 총재 개인의 성비위 문제를 교회 당회 차원에서 도움으로 해결했다는 주장입니다. 네. 심지어 이 인터뷰 전화 인터뷰 역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러면은 부부 사이가 안 좋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류광수 씨를 옹호하는 와중에 나왔던 멘트입니다. 류광수 씨를 공격해야 하지가 아니라 사모 되시는 분이 이 외에 이제 잘린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가정폭력이 좀 심했다고 류광수 씨 아들에게 들어서 물어보니까 그거는 내가 대들어서 맞은 거다. 내가 성격이 안 좋아서 바락바락 대드니까 류광수 목사님이 날 때린 거다. 뭐 성격이 좀 급하셔서 그렇다. 이런 와중에 이제 그럼 혹시 이런 건에 대해서 여성 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여쭤봤을 때 본인 입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던 내용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류광수 씨의 거짓말은 성비위와 관한 것들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류광수 씨는 자신이 흡연하는 동영상의 한 장면이 캡처되어 기사로 올라오자 조작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 사진이랑 뒷모습까지 찍어서 보냈더라니까. 그것도 조작품이야. 내가 그런 데서 왜 갖다 주나?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얼마 딴 거 만드는데. 그런 거 우리 수준이 뭐라는 거 왜 그래? 어떻게 하면 왜? 그래, 그건 그래요. 왜? 네, 다음 영상 한번 보고 좀 첨언을 드릴 텐데요. 담배 피는 게 왜?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틀어주시죠. 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요. 류광수 씨 담배 피는 게 목회자가 담배 피는 게 그렇게 큰 문제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담배는 기호식품인데 담배 피는 게 뭐가 문제인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가 지금까지 해온 언행과 비추어 보면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류광수 씨는 신도들에게 24시 호흡기도 등을 가르치며 단월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기도법이 있더라고요. 뭐 가부좌도 틀고 앉아서 뭐 호흡을 하면서 24시간 동안 자동으로 기도가 된다. 숨 쉬고 내뱉고 들이마시는 것 자체가 기도다라고 가르쳤는데요. 자신이 가르쳐준 호흡을 하면 질병이 낫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심지어 의료인 신도들, 의사와 간호사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가르쳐준 호흡을 통해 암이 나은 사람도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해당 영상도 가지고 있고요. 혹시 이후에 필요하다고 하시면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류광수 씨는 지금껏 자신은 흡연하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부인해왔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흡연 장면이 담긴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유광수 씨의 가족 중에는 이런 호흡기도법, 호흡법 이런 걸 넣어서 치유 사역을 하시고 성도들로부터 꽤 많은 돈을, 거액의 돈을 받고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매 설교마다 호흡이 안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그가 성도들 앞에서 본인의 흡연 사실에 대해 말할 수 없었을 테고 이제까지 끈질기게 거짓말을 하면서 성도들을 농락해 왔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